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아직 다 알았나? 됐다 안 됐다 그러나 이건 저기서 솔직히 안 되거든. 자, 오늘 얘기해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얘기를 끝낼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C++ 언어에 대해서 객체지향적인 거를 그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클래스하고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각각 오브젝트마다 로컬 변수를, 로컬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또 클래스 베리어블이라는 것도 얘기했었죠. 여기 컨스트럭터하고 디스트럭터라는 거 얘기했고, 이게 수행되는 순서에 대한 얘기했었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타입 컨버전, 오브젝트가 이렇게 서로, 이거 같은 경우에 S라는 게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고, 로고라는 거는 캐릭터 포인터인데, 이런 어사이먼트를 했을 때 컴파일러가 해주는 일은 얘를 바꿔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얘 오브젝트의 컨스트럭터 중에서 캐릭터 포인터를 갖고 있는 놈이 있으면 그 컨스트럭터를 수행시켜서 얘를 오브젝트로 바꿔준 다음에 어사이먼트를 한다 라는 얘기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이네리턴스하고 폴리모피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버로딩. 오버로딩이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같은 스코프 안에 이름이 똑같은 놈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펑셔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 스트링에 대해서 프린트하면은 그냥 파라미터가 없는 거하고 아규먼트가 없는 거하고 아규먼트가 있는 거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와 같이 어떤 걸 내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스트링 클래스의 오브젝트 3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수행될 수도 있고 얘가 수행될 수도 있다. 뭐 이건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거에 특별한 케이스로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기능과 프레드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이제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정의하는 오퍼레이터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기존의 오퍼레이터를 펑션 이름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랭귀지에서 정한 오버로딩 말고, 의미를 주는 거 말고 프로그래머가 기존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거를 펑션 이름으로 정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C++ 언어에서 User Defined Operator Overloading이라고 얘기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또 friend function이라는 걸 제공해주는데, friend function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깨는 방법인데, 어떤 함수가 A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friend라고 그러면은 얘는 이 클래스의 멤버 펑션이 아니지만 얘의 프라이빗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는 게 프렌드 펑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원래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프라이빗 인테저 I가 서른돼 있고, 그래서 어떤 서브루틴에서 이 클래스 A의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A.I 하면
a.i는 3하면 이건 컴파일하라지. 그지? 이 클래스에 대해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인티저 변수를 이 클래스 밖에서 얘가 그거를 억세스하려니까 컴파일하는데 이 안에다가 서브라는 놈은 나의 프렌드다 라고 선언해 주면 이 서브라는 놈은 이 클래스의 멤버 펑션은 아니지만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의 프라이빗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 그걸 이제 프렌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앱섹션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쪽 클래스의 데이터도 억세스하고 싶고 이쪽 클래스의 데이터도 억세스하고 싶으면은 얘를 양쪽에 프렌드로 선언해 놓으면 얘가 양쪽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억세스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프렌드라는 펑션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그 클래스의 멤버 펑션이 아니지만 그 클래스에 있는 선언된 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제 억세스할 수 있는 거를 준다라는 의미가 프렌드 펑션.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스트링 클래스 1, 2 보스라는 게 있고 뭐 캐릭터 있고 원저 어사인 뭐 이런 걸 계속 했던 거죠.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보스는 1 플러스 2. 원이라는 게 스트링 클래스의 오브젝트지. B2라는 것도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인데 얘들 사이에서 플러스라는 걸 정의한 거라고. 의미는 컨캐티네이션. 원래 C 언어에서는 스트링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스트링 캣이라는 그런 strcat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스트링을 연결시켰잖아. 근데 여기서는 프로그래머가 스트링이라는 거를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선언을 하고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함수 이름으로 쓴 거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의 의미는 다시 쓰면은 원 오브젝트에 대해서 플러스 메시지를 보내는데 파라미터로 2를 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요 의미가 1 플러스 2라는 거의 의미가 이거를 함수 이름으로 쓴 거지. 함수 이름을 쓴 건데 이제 메서드로 쓴 거지. 메서드로 쓴 건데 원래는 점하고 써야 되지만 얘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 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원 오브젝트에 대해서 플러스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규먼트로 2를 준다. 이건 지금 얘가 멤버 펑션이 아니지. 이건 프렌드 스트링 오퍼레이터 이렇게 하면 멤버 펑션이 아니에요. 이건 멤버 펑션이 아니라 그냥 함수인데 그냥 잘못 얘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까먹고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함수인데 아규먼트로 1, 2를 준 거지. 이렇게 쓴 거지. 이게 함수가 오브젝트의 멤버 펑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함수 이름을 이런 랭귀지에서 제공해주는 빌트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정의한 거라고. 이게 함수 정의, 플러스라는 정의. 근데 얘 파라미터는 스트링 두 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아규먼트로. 알겠죠?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플러스라는 게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랭귀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이와 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놈이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이 스트링 클래스의 프렌드 펑션이기 때문에 얘가 이 클래스의 멤버 펑션이 아니지만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 A, B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다라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A 오브젝트의 LEN이나 B 오브젝트의 LEN은 이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들만 억세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라이빗 데이터니까. 근데 이 함수를 이 클래스의 프렌드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 클래스 오브젝트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양쪽을 다 마음대로 억세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프렌드라는 함수의 정의예요. 해주는 건 뭐냐면 이게 스트링 클래스 어사인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고 캐릭터로 S하고 L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레퍼런스 타입으로 AB를 받아서 그 A에 있는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주냐면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 하나를 템프로 만들어서 temp.assign a.s S의 그 스트링 캐릭터 값을 여기다 카피하고
여기서 어사인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링 카피하고 엘리엔도 카피하는 거니까. 어사인, 요걸 어사인 해주고, 템프 랭스는 A 랭스 플러스 B 랭스 두 개를 합친 것만큼 레슨 세팅 시켜놓고, 매스 랭스보다 작으면, 이게 두 개 합친 거가 내가 갖고 있는 맥스 랭스보다 작으면 두 개를 스트링 컨캐티네이션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템플 리턴 해주는 거지. 오브젝트를. 템플 리턴 해준 거가 일로 와서 보스의 어사이먼트가 되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이 함수가 스트링 오브젝트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걔의 프라이빗 데이터 멤버를 억세스하면서 S나 LEN, 이 AB의 오브젝트의 프라이빗 데이터는 S나 LEN을 두 개를 억세스하면서 두 개를 엮어서 새로운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걔를 리턴해주면 그거를 여기다가 어사이먼트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 자체가 이 안에서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수행이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이 끝나고 나면 A 오브젝트, 원 오브젝트하고 투 오브젝트가 변하나 안 변하나? 내용이. 안 변하는 거지. 지금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컨캐티네이션 한 다음에 걔를 리턴해 준 거니까 A야, 1하고 2는 변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지? 끝나고 나면 얘는 이걸 스택에서 팝되겠지. 함수 합출한 거니까, 이 스토리즈는.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게 이게 프레드 펑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 오퍼레이터 이름을 갖고 왜 이렇게 썼죠? 왜 이런 걸 왜 했을까? 유저 디파인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거를 뭐 스트링에 대해서 플러스라는 건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에서 플러스라는 거는 스트링 컨캐티네이션하고 내가 정의를 한 거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다른 의미를 쓸 수도 있는 거죠. 플러스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의미를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인 경우에 이거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은 요 십자가 심볼이 나왔을 때 오퍼랜드가 뭔가를 보고 인테저면 인테저 더하기 하는 어셈블리 코드 만들고 플로팅 포인트면 플로팅 포인트 하는 어셈블리 코드 만들고 양쪽이 스트링 오브젝트면 얘를 호출하는 걸 컴파일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타입을 보고 심볼은 똑같지만 이름은 똑같지만 오퍼랜드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걸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프렌드 펑션과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 짠 거를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까 이 플러스에 대해서 원래는 저 선언한 거에 의해서는 플러스 1, 2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저렇게 쓸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이게 컴파일러가 이거에 대해서 양쪽으로 하니까. 이게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잖아, 원래 정해놓은 거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신테틱하게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 쭉 오다가, 플러스 오퍼레이터 만들었는데, 근데 오퍼랜드를 두 개를 봤더니, 오브젝트 타입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컴파일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테틱하게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심볼인 경우에는 원래는 양쪽에 대해서 로드 한 다음에 인테저 애드하는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주는 건데 미리 이게 이렇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선언된 걸 보고 이런 케이스인 경우 프로시저 콜로 바꿔주는 거지. 물론 이제 이렇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이제 파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니까 C+ 컴파일러인 경우에는 이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로 써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만약에 이게 1 플러스 1.0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1.0이면 타입에 가지. 컴파일러에 플러스에 대해서 오퍼랜드가 스트링하고 플로팅 포인트인 건 없으니까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언노운 펑션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또 질문. 교수님, 보스는 1 플러스 2잖아요. 그 스트링을 그냥 눈으로 할당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어사인 안 쓰고 그냥 눈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예. 보스는 말고 보스는 어사인 해가지고 리턴 값이 있어야 될까요? 함수와 리턴 값 이게 리턴 값이 있잖아. 예. 리턴 값을 받아서 그걸 어디다 받은 다음에 어사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렇게 보스 assign a 플러스 b 이렇게. 예. 그거나 마찬가지. 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C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들 사이에 어사인먼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거든. 해주는 게 바로 이 일을 해주는 거지. 이 일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스트링 카피 라이브러리 쓴 거가 어사인먼트 하면 메모리 카피 할 거야. 바이트만큼 따져가지고 바이트만큼 카피를 해줄 거야. 만들어진 컴파일러. 의미상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객체들 사이에 이퀄리티 체크하고 어사인먼트는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 프리미티브로 제공을 해준다. 프리미티브. 근데 이거는 어사인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뭐 이게 무슨 뭐 뭔가 더 체크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낫게 타입 체킹하거나 뭐 맥스 사이즈보다 큰가 작은가 체크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세이프하겠지. 원래 잡아놓은 것보다 큰 걸 어사인해서 메모리 카피하면 이상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 체크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어사인이라는 그런 그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안에. 이렇게? 의미상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가 리턴 될 거고 그걸 갖고 보스에 어사인하면 되는 거니까. 보스에 어사인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링 카피하고 랭스 값을 세팅 시켜주는 거니까. 오케이? 보스가 스트링이라는 거는 처음에 보스는 1+2인 걸 보고 여기 있잖아. 미리 선언했지. 선언 안 하면 컴파일 해야지. C++를 미리 쓰기 전에 다 타입을 선언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미 스토리지는 이거 들어올 때 보스를 위한 스토리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오케이? 또. 근데 참 이상한 게 1반은 질문이 되게 많은데 2반은 질문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1+2 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1점 플러스 바로 2 바로 넣고 해도 좋아하는 건가?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거가 여기에 프렌드 펑션이 아니라 이 메소드로 설정돼 있지. 지금 여기서는 프렌드 펑션이라는 건 이 클래스의 멤버 펑션이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만약에 이걸 뺐다면 프렌드가 없으면 이 함수가 이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 펑션이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의 점에 플러스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규먼트로 2를 주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이 얘기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템플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원이 바뀌면 안 되니까 템플을 만들어서 자기 거 어사인하고 파라미터 넘어온 거 콘캐티네이션 해가지고 그걸 리턴해 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이제 프렌드 펑션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되게 좋아. 뭐 여기 빵꾸 찔러놓고 채워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결과는 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은 세이프 벡터라는 그 빌트인 그 세이프 벡터라는 그런 클래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레이 있잖아요. 인테저나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 C 언어에서 어레이는 인덱스 바운더리 체크하지 않지. 그지? 그냥 시작 주소로부터 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것을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A에 I라 했을 때 I가 사이즈보다 커도 그냥 갖고 오잖아. 그게 다른 값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자기 시스템 자기 프로세스 영역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오면 런타임 에러가 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억세스 할 때마다 요 오퍼레이터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래스의 멤버 펑션이에요. 요 오퍼레이터. 요게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요걸 함수로 쓰겠다라는 거고 파라미터는 인테저. 무슨 얘기냐면은 벡터 클래스 오브젝트에 이 멤버 펑션이 호출되고 이 메서드가 호출되고 파라미터가 i가 오면은 그 엘레멘트 요거죠.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어디 갔지? 요거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A의 1, A라는 게 벡터 클래스 오브젝트인데 컨스트럭터에서 10개짜리라고 10개짜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A의 1 이거 말 그대로 이거는 신텍스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오브젝트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규먼트로 1을 준 거라고. 의미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은 I로 들어온 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해서 만약 그럼 조건이 안 되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내주고 끝내버리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기 데이터를 억세스 리턴해 주는 거라고. 세이프 벡터죠. 그 바운더리
바운더리 체크하는 어레이를 내가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으로 만든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응? 그러니까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레이에 대해서 내가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크건 거를 체크하지 않는데, 내가 C++ 언어를 이용해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새로운 벡터 타입을 선언한 거라고. 근데 그 어레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레이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C 언어의 어레이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A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메서드로 호출하고 파라미터 1을 준 거라고. 그래서 얘가 할 때마다 그 사이즈 체크를 하는 거지. 레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어긋나면은 끝나버리고 제대로 되면 그 엘리멘트 값을 리턴해주는 이런 일. 그리고 벡터들 사이에서 어사인먼트, 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도 벡터들 사이의 어사인먼트라는 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그 메모리 카피인데, 이게 있으면 이거에 호출되는 거지. 이게 호출되는데 얘가 뭐 하냐면 두 개 사이즈가 같은가 체크한다. 벡터 사이즈가 원래 벡터 사이즈가 두 개가 같아야지만 어사인먼트가 의미가 있잖아. 하나가 사이즈가 각각이 5개짜리고 5개 엘리먼트짜리 있고 10개 엘리먼트가 있거나 그 반대가 되면 어사인먼트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은가 안 같은가 체크하고 같으면은 그 루프를 돌아가면서 그 값을 다 어사인 해주고 자기 자신, 요게 잘 알니까 스타의 디스하면 그 오브젝트를 의미해요. 그 오브젝트, 자기 자신, 현재 자기 오브젝트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equal B라는 거가 이 컴파일 이 코드가 무슨 걸 의미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 equal B라는 거는 이 C++ 이런 클래스가 정의되면 A 오브젝트한테 어사이먼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파라미터로 B를 줬다. 이렇게 인터프리팅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사이먼트 얘가 이 B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벡터 B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루프를 사이즈 일단 체크하고 루프를 돌아가면서 요 안에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V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가져다가 자기 엘리멘트에서 카피한 거지.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리턴 스타 디스가. 어? 이미 아까 이 메서드에 이 루프가 돌아감으로써 A에 있는 엘리멘트가 다 이 오브젝트 다 어사인이 됐잖아.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C 언어는 어사인먼트가 익스프레션 결과가 있죠. 어사인된 값. 원래 이렇게 읽었잖아요. A equal B EOF 이거가 어사인한, 이게 실제 이런 익스프레션의 결과는 얘를 실제 어사인된 값이 이 익스프레션의 결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사인먼트한 오브젝트가 리턴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A equal C equal 이게 된다고. 이게 수행되면 이게 오퍼레이터 프리선스 어소시에이티드 룰에 의해서 얘가 먼저 수행이 되고, 얘가 수행된 값이 B 오브젝트지, 이거에 의하면. 그게 다시 A로 어사인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C 언어에서의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사인먼트의 리턴 값은 어사인된 값이에요. C 언어가.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맨 끝에 스타 디스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코드를 잘 보면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그런 그 기준에 어긋나는 코드예요. 어느 부분인가 생각해봐봐.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에 어긋나는 프로그래밍이야. 이게 근데 컴파일러를 안 하는데 이게 C++ 언어의 구멍이에요. 구멍. 잘 생각해봐봐. 이게 의미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A라는 오브젝트, 벡터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고 B라는 벡터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P가 어레이가 이렇게 있어. P의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응? A equal B 이걸 다시 쓰면 A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파라미터를 B를 준 거지. 이거지. 얘가 돌아가면서 A 오브젝트에 이 코드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객체지향적의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의 룰에 어긋나는 코딩인데도 컴파일러가 안 나요. 어느 부분인가 생각을 해봐봐. 어? 잘 봐봐. A 오브젝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A 오브젝트에 어사인먼트 함수가 있는 건데,
얘 바디 부분에서 이 어사이먼트의 파라미터로 얘가 넘어온 거지. 파라미터로 제가 넘어온, B가 넘어온 거잖아. 그러면 A 클래스, A 오브젝트의 어사이먼트 멤버 펑션이 수행되면서 B에 있는 P를 액세스했다고. 이게 그거잖아. 사이즈하고 P를 액세스했지. 얘가 이 코드를 수행하는데, 이 코드를 수행하면서 여기 있는 사이즈라는, 여기서 V.사이즈 있잖아. V.사이즈. 파라미터로 넘어온 놈의 사이즈 값. 파라미터로 넘어온 오브젝트의 P 어레이 값. 근데 그거는 프라이빗이라고. 이 오브젝트의 프라이빗 데이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들이 얘를 액세스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놈에 대해서 이걸 액세스하는 거잖아, 지금. 이건 인포메이션 하이딩에 어긋나는 프로그래밍이지. 지금 여기서 보면 파라미터로 V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얘가 액세스하고 있다고. A 오브젝트가 얘 함수를 수행하면서 B 오브젝트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다고. 이건 인포메이션 하이딩에 어긋나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A 오브젝트의 멤버 펑션이 수행되면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B 오브젝트의 프라이빗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V. 사이즈나 V. 이게 V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놈이니까. 그래. 이게 왜 컴파일러가 아닐까? 이건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는 프로그래밍이잖아. 원래 프라이빗 데이터라는 거는 그 오브젝트에 있는 멤버 펑션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다른 오브젝트에 있는 멤버 펑션이 프라이빗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잖아, 지금. 다른 오브젝트에. 그래. 이게 C++ 언어에서는 같은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걸 허용을 해줘요. 근데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면 잘못된 거야. 구멍이야, 구멍. C 컴파일러가 잘못 만들어진 거야. 원래 같은 클래스의 오브젝트라도 오브젝트가 틀리면 이 오브젝트의 프라이빗 데이터 액세스하면 안 되지. 근데 C++에서는 이 오브젝트와 같은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그걸 액세스하는 걸 허용을 해줘요. 허용을 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어쨌든 객체지향적인 앱젝트 데이터 타입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야. 허용되면 안 되는 거지. 이해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파라미터로 넘어온 게 이 클래스라고 다른 클래스 오브젝트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 클래스 오브젝트에 프라이빗 데이터 액세스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하지만 같은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같은 타입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걸 액세스하게 해준다. 라는 게 이제 C++ 언어의 그 기능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객체지향의 앱젝트 데이터 타입,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그런 거를 브레이크하는 그런 랭귀지 피처라고. 질문. 아까 저기 리턴 그거 그러면은 그게 어사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턴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C 언어는 무조건 어사이먼트라면 뭔가 리턴해야 돼. 이 오퍼레이터가 돌아가면. C 언어의 시멘틱이 원래 어사이먼트가 일어나면 그 익스프레션을 수행한 결과는 어사인된 값이라는 게 C 언어에서 갖고 있는 시멘틱이라고. 랭귀지 시멘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C는 getC 한 다음에 get 캐릭터 한 다음에 이거를 end of file이라고 비교해주는 이런 익스프레션이 가능한 거가, 어사이먼트가 일어나면 이거의 리턴 값은 실제 어사인된 값, 그거랑 end of file이랑 비교하는 거라. 그러니까 C 언어의 어사이먼트라는 거의 시멘틱 자체가 실제 어사인된 값이 그 익스프레션을 이벨루에이션하는 결과다 라는 게 랭귀지 시멘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생각하면 어사이먼트는 걸 로드하고 스토어하잖아. 그걸 끄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C 언어의 시멘틱이 그렇지가 않다. 랭귀지 시멘틱 자체는 어사이먼트라는 결과는 항상 어사인된 값을 리턴 값을 가져서 만약에 뭐가 또 있으면 그걸 갖고 뭔가를 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어사이먼트가. 요걸 오퍼레이터 어소시에이티비티 룰에 의하면 똑같은 게 있었을 때 얘는 오른쪽부터 했다고. 오른쪽부터 하면 어사인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수행한 결과가 실제 어사인된 값.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this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얘를 리턴하는 게 맞지. 어사인된 값이니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질문. 그러면은 만약에 리턴 안 해주면은 응. A는 B는 C 하면은 좀 이거 안 되지. 안 들어가지. 교수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어사이먼트는 잘 들어가겠지만 요 어사이먼트가 안 되겠지. 요 어사이먼트. A에 들어가는 거가 이상한 값이 들어가겠지. 리턴 안에서는 0이 들어가면 0 값이 카피가 되는 거겠지. 이게 만약에 얘가 리턴 디스를 안 해주면 얘 리턴 값이 리턴 인테저 0이 되면 이걸 갖고 다시 0을 오브젝트 호출하면 그걸 컴파일러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얘 이거 오퍼레이터 리턴 값이 이거의 파라메터랑 맞지가 않잖아. 컴파일러가 나을 것 같아서 디스 안 해주면. 또 질문. PI는 V.PI 저거 어디? 오 요거? 저거 안 하고 리턴을 V 하면 안 되나요? 리턴 V? 아 얘가 카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루프를 안 돌리면 안 되니까 엘리멘트 이 값이 카피가 돼야지 어사이먼트가 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카피해 주는 거야. 해주는 거가. 이 루프 돌아간 거는 엘리멘트 요 값하고 요 값을 카피해 주는 거지. 사이즈 여기도 사이즈가. 오케이 또. 어사인이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B의 사이즈가 크면 사이즈가 크면 여기서부터 에러가 나지.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은 이 어사이먼트 함수에 의하면 두 개의 사이즈가 같지 않으면 두 개의 사이즈가 같지 않으면 에러가 나서 끝나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사이먼트라는 건 두 개 벡터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어사이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룰이 아니라 얘는 그렇게 정의한 거지. 같은 사이즈에 대해서만. 방금 얘기한 대로 사이즈가 틀릴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여기 좀 바꾸면 되겠지. 남은 사이즈가 크면은 있는 데까지만 하고 작으면은 0으로 채워라 라고 하려면 여기다 그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쓰면 내가 정의한 어사이먼트 펑션이 되는 거지. 벡터 타입에 대해서 어사이먼트를 이런 의미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야 돼. 또 질문 없지? 잘 코드 잘 봐봐.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이 컨스트럭터가 이제 이것들이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거고 컨스트럭터 사이즈가 다를 때 에러라고 하면 저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놈이 크냐라고 해서 큰 놈을 S라고 그런 거고 이게 뭐라는 거지? 인트 S 사이즈 S 자기 거 넘어온 거하고 진짜 이놈의 사이즈하고 자기 사이즈하고 비교해서 큰 놈을 S로 집어넣은 거지. 그게 의미가 뭐 그럴 거 같네. 이거 사이즈가 같지 않으면 일단 에러가 나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루프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 사이즈 갖고 루프 돌리면 되겠지. 에러를 표시하고 안 도는 C 에러하고 하면 이것은 좀 엑시스트가 없으니까 밑으로 넘어오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그치 되겠지. 여기서만큼 큰 거만큼 작은 거만큼 돌아가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S가 작은 거가 없어야 되지 않아? 그 작은 거만큼만 돌아간 거지. B가 크고 C가 작으면 C의 작은 값이 B의 복사가 되고 B의 나머지 부분은 원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겠지. 그럼 그게 다시 어사인이 A로 간다면 A랑 B랑 C랑 다른 값이 들어오면 잘못 짠 거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잘못 짠 거지. 지금 이걸 원래 있던 거 랭귀지 룰이 아니라 내가 짠 함수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방금 얘기처럼 동작하면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여기서 사이즈가 틀리면 그냥 에러 내버리는 게 맞을 수 있지. 끝내버리는 게. 세멘티컬리 이게 빈 곳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언노운 밸류잖아 그게. 언노운 밸류가 나왔을 때 그거 갖고 계속 돌아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죽어버리는 게 나으니까 여기서 엑시트라고 써서 끝내버리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네. 오케이? 그 얘기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벡터 클래스의 프렌드 펑션이 MPI가 있고 매트릭스 클래스의 프렌드 펑션이 MPI가 있어서 양쪽 클래스에 똑같이 MPI가 프렌드 펑션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면서 벡터하고 매트릭스 곱하기 하는 건데 양쪽이 프라이빗 데이터를 다 없앨 수 있다 라는 걸 나타내 준 거예요. 양쪽 클래스에 똑같이 프렌드 펑션을 설명해 줌으로써 양쪽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 이와 같이 이 벡터 클래스의 사이즈나
매트릭스 클래스의 그 S1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억세스할 수 있다. 라는 거, 또 양쪽의 프렌드 펑션을 선언해주는 거. 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네리턴스. 몇 장 나왔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많이 남았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네리턴스라는 건 우리가 많이 계속 얘기했다고. 개념은 기존에 있는 것들 갖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거를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가 조금씩만 틀리다. 한 놈은 다른 놈의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매번 공통적인 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게 에러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이 공통적인 걸 끄집어내서 베이스 클래스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틀린 점들만 이네리트 받아서 정의하자. 라고 하는 게 이네리턴스의 기본 생각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매번 똑같은 걸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특성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를 공통적으로 끄집어 놓고 거기서부터 틀린 점만 계속 추가시키자. 라고 하는 게 그 타입을 점점 스페시파이 시켜나가는 거죠. 스페셜라이즈 시켜나가는 거가 바로 이네리턴스. 이거 같은 경우에 스튜던트하고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그러니까 학생하고 대학원생. 차이인 점은 학점하고 뭐 이런 건 다 똑같지만 틀린 점은 이제 논문 쓴다는 것만 틀리다. 그래가지고 논문 쓰는 특성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여기서 이게 뭐 이게 그 논문 제목이 뭐냐? 일반적인 학부학생은 학박사 논문이 없지만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대학원 학생들은 이게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네이트 받아서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스튜던트를 해주는 건데,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로 이런 걸 더 갖고 있는 거다. 요 신텍스는 뭐냐면 컨스트럭터. 얘가 호출될 때, 원래 컨스트럭터가 뭐가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컨스트럭터는 위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지? 위서부터 내려와서 이 컨스트럭터, 이 스튜던트를 수행시키고, 이 컨스트럭터를 수행시키고, 내려와서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이걸 수행시킬 때, 이제, 이런 파라메터를 갖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고. 똑같이, 스튜던트,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컨스트럭터, 요 신텍스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NM 값 갖고 뭐 이런 것들 갖고 이니셜라이즈 시켜서 수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의 파라메터가 넘어왔을 때 이것만 갖고 먼저 위에 걸 호출해 놓고 이제 자기 거 수행시키겠다. 그런 신텍스예요. 요 신텍스가. 그러니까 요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컨스트럭터가 수행되죠. 실제적으로는 스튜던트의 컨스트럭터가 먼저 수행되는데 이렇게 파라메터가 4개 있는 놈을 수행시키는데 요 NMID GX라는 게 자기한테 넘어오는 값이라고.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서브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 이름을 주고 파라메터 주잖아. 그것들을 이용해서 일부분만 갖고 위에 있는 걸 이니셜라이즈 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신텍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잘 봐요. 스튜던트가 있고 스튜던트 오브젝트 S가 있고 그레이트 스튜던트 GS가 있을 때 이거 잘 봐. 이게 이제 S 오브젝트가 있고 이제 GS라는 오브젝트가 있어. GS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나? 프라이빗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이게 네임도 있고 뭐가 있나? 네임도 있고 뭐 아이디도 있고 GPA도 있고 프라이빗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는 이거 플러스 네임하고 아이디하고 GPA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뭐 신스라는 논문 제목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두 개가 그 다음에 포인터인데 얘가 타입이 그레이트 스튜던트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라고. 이게 PGA라는 게 포인터 GS라는 놈이 있어서 PS 프린트하면 뭐가 프린트 될까? 그러니까 요거 PS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포인터고 GPS는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지. 지금 여기서 보면 PS는 S. 얘가 이걸 이제 포인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고 PS하고 프린트하면 뭐가 프린트 되지? 어떤 게 프린트 돼? PS에 프린트하면 이게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런 신텍스 쓴 거고 PS 오브젝트한테 프린트 메시지를 보내주면 PS가
얘를 포인트하고 있으니까 이 클래스에 있는 S 클래스, 즉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어디 갔어? 요게 수행될 거 아니에요. 요거. 그지? 당연한 거고 이거는. PS는 GPS는 GS 이게 뭐야? 응? 지금 이렇게 한 거지. GS 오브젝트에 대해서 포인트하게 하고 얘가 그 다음에 PS도 얘를 포인트하는 거지. 이게 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되느냐? 돼, 안 돼? 돼, 안 돼? 되잖아. PS는 슈퍼클래스의 포인터고 PS는 슈퍼클래스의 포인트잖아 지금. 이게 스튜던트가 클래스 하이라키가 얘가 스튜던트 클래스고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PS라는 이 클래스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포인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좀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PS 프린트하면 요거 하면 뭐가 수행돼? 뭐야 이거야? 뭐야? C++는 메시지 바인딩이 뭐라고?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 이니까 얘가 PS라는 놈이 선언되기가 스튜던트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포인트로 선언됐으니까 이거는 스튜던트에 있는 프린트가 수행되는 게 맞잖아. 우리 얘기했잖아, 그거 다 앞에서.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이라는 거는 그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은 오브젝트의 타입만 보고 그냥 다 메시지를 결정해 버린다고. 얘가 실제 어떤 걸 포인트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는 스튜던트에 있는 프린트를 수행시킬 거고 이거는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에 있는 프린트를 수행시키겠지. 이게 오버라이딩이죠. 슈퍼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프린트를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를 한 거잖아. 오버라이딩,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한 건데 얘가 해주는 거는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에 프린트를 호출한 다음에 거기다 뭔가 더한 거라. 의미가 이거의 의미가 자기 슈퍼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베이스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있고 서브 클래스가 프린트가 있는데 이 프린트는 일단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걸 내 걸 더 추가하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프린트 보내면 얘를 안 보이니까. 얘만 수행되는 거 아니야.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걸 똑같이 또 카피하지 않고 위에 있는 걸 호출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것 추가적인 것만 더 프린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정해놓은 거야. 뭐 이게 그래서 포인터 whose type is pointer to base class can point to the object having the derived class type. 드라이브드라는 게 서브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는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는 자기 서브 클래스 오브젝트를 포인트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였어? 이 김성황이 또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이 어사이먼트가 된다 그랬잖아. A는 한 석기가 된다 그랬잖아. 그 얘기잖아 지금 얘기가. A는 한 석기 된다라는 거. 포인터든지 어사이먼트든지 다. 근데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하면 이걸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수행시키면 다 뭐라고? 여기서 쉬어라 하면 다 잠을 자는 거잖아. 그 얘기했잖아. 지금 그 얘기한 거라고 지금 아까 C++ 나왔고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 스태틱 메시지 투 메소드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스태틱 메시지 투 메소드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된다. 이거는 지금 멀티플 이너리턴스를 의미하는 거고 플레인이라는 건 퍼블릭 툴, 파트, 레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클래스를 다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멀티플 이너리턴스. C++는 멀티플 이너리턴스가 허용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복잡한 게 이제 폴리모피즘. 기본적으로 C++언어는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폴리모피즘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객체지향적인 폴리모피즘. 그거는 뭐라 했지? 아까 보면은 이 한석규 어디 갔어? 한석규 또 나와라.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쓰면 이거가 다 모두 A.쉬어라, A.쉬어라, A.쉬어라가 다 뭐야?
잠을 자는 거잖아. 요것만 보고 컴파일 타임 때 미리 다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어사이먼트가 김서광이 되든지 한석규가 됐든지 A가 됐든지 간에 다 잠을 잔다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게 똑같으면 똑같은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지향적인 폴리모피즘을 제공해 줄 수가 없고요.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쓰면. 스태틱 메시지 투 메소드 바인딩을 쓰면. 근데 C++원에서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을 허용을 해줘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버추얼 펑션이라는 거예요. 버추얼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클래스에 함수를 선언할 때 그 함수 앞에다가 버추얼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버추얼. 그렇죠? 그리고 그 함수를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 시나리오가 어떨 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을 하냐면은 슈퍼 클래스에서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할 때.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스태틱이고. 버추얼로 선언된 거를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할 때. 그래서 보면 B 클래스 이게 지금 보면은 잘 봐봐. 이게 C++라고 가지고 복잡하게 해놨어 이거를. 그냥 자바처럼 딱 하나 결정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잘 보면 B 클래스가 있고 지금 B 클래스가 있고 여기 D 클래스가 있어. D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프린트 I라는 게 있고 여기도 프린트 I가 있다고. 근데 얘가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어. 이렇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본 거지. B 클래스의 오브젝트 B를 만들었어. B 클래스 포인터 PB가 있어. 이거 이제 B고 얘를 포인트해. 오케이? 이거지? B 클래스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B 클래스 포인터 BP를 만들어서 걔가 B를 포인트하게 하고 D 클래스 오브젝트 F를 만들었어. F를 만들고 F.I는 1 플러스 B야. 이게 뭐야? 이게 퍼블릭이니까 선언할 수 있는 거지. F.I는 1 플러스 B.I는 1. 그 B.I에다가 얘가 I 값이 있는데 그 퍼블릭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다 없애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짜면 안 되겠지만 B 플러스 I에다 1을 집어넣고 그 값에다 1을 더해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이렇게. 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 코드가. 프라이빗으로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PB에 프린트하면 뭐가 프린트될까? PB에 프린트. 얘한테 프린트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속도는 이게 수행되겠지. 슈퍼 클래스니까. PB의 프린트. PB는 F. 아이고. 이렇게. PB는 F 한 다음에 PB에 프린트 하면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 하면 얘가 뭘 포인트하고 있든지 간에 얘가 어떤 클래스냐 확인해서 여기 있는 게 수행되는 거잖아. 근데 버추얼로 선언된 경우에는 런타임 때 찾아가서 얘가 속한 이걸 수행시킨다. 알겠죠? 이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잖아. PB라는 거는 B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클래스의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포인트하고 있을 때 요 시나리오일 때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을 해요. 요 시나리오. 버추얼로 선언되는 함수를 오버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에 의해서 오브젝트가 바뀌었을 때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B equal A 되지?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B equal F 이 어사인먼트가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B.print I 하면 뭐가 수행돼? 아까 시나리오는 비슷하잖아. 여기서
아까 시나리오가 얘를 포인트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는 어사인한 거잖아. 어사인 했을 때 이렇게 호출하면 이거는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이에요. 항상 포인터에 의해서 포인트 했을 때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이 조건이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게 버추얼이 아니면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 어사인먼트에 의한 것도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하는 케이스는 버추얼로 선언된 거를 오버라이딩하고 그리고 포인터에 의해서 서브 클래스를 포인트하고 있을 때 그래서 호출 때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사용해요. 그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이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즉 버추얼이 아니거나 포인터가 아닌 경우에는 포인터가 아니고 어사인먼트에 의해서 어사인될 때는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을 하지 않고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가 실제 호출되는 건 D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I가 수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폴리모피즘이지. 생긴 게 똑같은데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bstract base class. 누가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건데, abstract base class라는 게 뭐냐면은, C++에서 abstract base class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면은,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ape라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area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body가 널이야. body가 없어. 선언만 해놨어. body가 널이야. 그리고 이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가 서클과 렉탱글이 있고 렉탱글의 서브 클래스로 스퀘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선언된 게 그렇게 선언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넓이 구하기 하는 거야. 도형의 넓이 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잘 봐봐.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B 클래스 이거 같은 경우에 쉐이프 클래스 B에 대해서 B는 A, 서클 클래스의 오브젝트인 A에 대해서 어사이먼트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되지? B.점 에어리아 하면 뭐가 수행되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에어리아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고 밑에서 다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다 오버라이딩 했다. 얘 에어리아 있고 얘도 에어리아 있고 얘도 에어리아가 있다고 오버라이딩 했어. 버추얼로 선언된 거를 오버라이딩 했다고. B점 에어리아 하면 뭐가 수행돼? 이게 수행되겠지. 점이니까. 오버라이딩 한다 할지라도 점을 호출했기 때문에 이게 바디가 널인 게 수행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보면 쉐이프 포인터 쉐이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수행될까? 이 시나리오가 딱 맞지 지금.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로 에어리어를 포인터를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 오브젝트의 포인터를 갖고 에어리어를 호출하면 이거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지.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제 뭘 포인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수행되는 거야. 런타임 때 뭘 포인트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레이로 만들어 봐봐. 어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도형을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 네모도 만들고 세모도 만들고 곱하기도 만들고 그걸 다 쉐이프 클래스의 포인터 어레이를 선언해 놓고 그 오브젝트를 각각 거기다 포인트하게 한다고. 어레이가. 근데 어떤 놈은 이 어레이에 어떤 놈을 쫓아가면 동그라미가 있고 이 어레이 포인터를 쫓아가면 어떤 네모가 있고 어떤 건 세모가 있고. 근데 걔가 뭔지 알고 호출하는 게 아니라 루프 돌리면서 호출하면 얘가 다이나믹하게 런타임 때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에어리어를 수행시킨다.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코드. 새로운 쉐이프가 이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코드는 바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추가되더라도 이 코드는 바뀌죠. 거기에 맞춰서 쫓아가서 이제 그 에어리어를 개설할 테니까. 그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런 abstract base class. 다시 한번 얘기하면 abstract base class라는 거는 버추얼로 선언된 함수의 바디가 0인 놈을 abstract base clas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abstract base class는 오브젝트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브 클래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예요. 너도 직접 오브젝트 만들면 컴파일 타면 클래스의 목적이 뭐야? 클래스의 목적, 용도.
클래스의 용도.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클래스의 용도. 첫 번째, 오브젝트 만든다. 두 번째, 서브 클래싱 한다. 오브젝트 목적은 클래스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하나가 클래스부터 오브젝트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서브 클래스도 만들 수 있잖아. 용도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목적이. 클래스가.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그러면 이걸 왜 했나? 이걸 내가 꼭 선언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바디가 0인 놈을 왜 선언했을까? 어차피 바디가 없는데 왜 이와 같이 바디가 널인 놈을 선언해 놓고 바디가 널인 놈을 선언해 놓고 서브 클래싱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가나? 어때? 뭐 실현은 맞죠? 이게 뭐 당겨 이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꼭 이와 같이 널인 헤더를 프로토타이핑 해야 되나 여기다가 그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이게 없어도 우리가 얘기했던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시나리오는 그대로 돌아가잖아. 왜냐면 이게 쉐이프 클래스에 대한 슈퍼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고 이 포인터가 이거의 서브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 포인트하고 있으면 이거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잖아. 꼭 왜 프로토타이핑을 해놔야 될까? 그러니까 바디가 너린 놈을 왜 선언해놨냐 거기다가 그 얘기 질문은.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은 시나리오로 만든다고? 왜 그럴까? 초기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디가 널인데 무슨 초기화를 해. 바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무조건 구현해라고 인포스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한테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바디가 0인 놈을 선언하는 거 이유는 밑에서 네가 다 다시 구현해 오버라이딩 시켜라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바디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걸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이게 컴파일해라라는 거야. 그렇잖아. 이 PTR 쉐이프라는 게 쉐이프 클래스의 포인터인데 그 포인터에 에어리아라는 메시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언노운 메시지라고 이게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나기 때문에 바디가 너린 놈을 미리 집어넣고 밑에서 오버라이딩 시키는 거라고. 이게 이런 코드 프로는 짤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PTR 쉐이프라는 게 쉐이프 클래스의 오브젝트 포인터인데 그놈에 대해서 에어리아라고 호출하는 건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찌고다가 얘가 쉐이프 클래스인데 거기에 에어리아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이게 컴파일러가 나버린다.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놓으면 바디는 없지만 컴파일러가 나지 않지. 알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바디가 너린 놈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쉐이프라는 클래스는 직접 오브젝트를 만들면 컴파일 에러가 나고 항상 서브 클래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앱젝트 베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만 선언해 놓은 거라고. 밑에서 오버라이딩 뭐뭐 할 거다라는 것만 인터페이스만 선언해 놓고 바디는 너린 거. 물론 바디를 써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디가 너린 메서드를 버추얼로 선언해 놓고 밑에서 오버라이딩 하게 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질문. 이게 무지하게 파워풀한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쉐이프에서 저게 선언이 안 되면은 이게 저게 없어도 다이나믹으로 버철이 없으면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오버라이딩 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근데 너린 거를 만들어준 거는 미리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오버라이딩 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빼버리면 이런 게 다 컴파일러가 나기 때문에 바디가 너리라도 집어넣는 아이고 이제 오버라이딩 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아까 이게 없으면 오버라이딩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 안 들어가겠지. 버추얼도 선언되지 않으니까. 그 질문. 이게 이제 가장 깊이 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C++ 언어의 특징 중에서 가장 깊이 들어온 복잡하게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슈퍼 클래스의 버추얼로 선언된 함수를 서브 클래스로 오버라이딩 했고
포인터에 의해서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 포인터가 서브 클래스 오브젝트를 포인트할 때 그때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나머지는 다 스태틱 메시지 바인딩. 자바 랭귀지는 무조건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알겠죠? 이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이제 복잡해져 이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과 이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똑같은 시나리오죠. B 클래스가 있고 D 클래스가 있고 서브 클래스예요. B가 D가 B의 서브 클래스야. 이 시나리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그리고 D는 D 클래스 오브젝트, B 클래스 오브젝트, 그다음에 PB는 D를 포인트하고 있어. 이렇게 이 상태가 된 거지. 이게 될까? 이게 D 오브젝트지. D 오브젝트. PB가 얘를 포인트하고 있는 상태에서 B.F에 구하면 뭐가 수행되지? 여기 다 답이 있지만 B.F에 구. 일단 점이니까 볼 것도 없지. 이거는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이거 오버로딩 돼 있지. 그러니까 버추얼로 선언된 fu 인트하고 버추얼로 된 fu 더블이 있는데 서브 클래스에서 인트만 오버라이딩 시켜놨어. fu의 인트만. B.fu 하면 이거 뭐가 수행돼? 얘가 수행되겠지. B 클래스에 있는 fu의 인트가 수행되겠지. B.fu에 9.5 하면 얘가 수행되겠지. 당연히 오버로딩이니까 파라미터 보고 이건 B 클래스에 더블이 수행되고 D 플러스 fu에 9 하면 오버라이딩 됐으니까 얘가 수행되겠지. D 클래스니까. D가 속한 데가 E 클래스니까 여기에 있는 int 9가 수행되니까. D.fu에 9.5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D에 플로팅 포인트가 없고 슈퍼 클래스에 있잖아. 오버라이딩 시킨 거가 얘만 오버라이딩 시켰지 얘는 오버라이딩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날아와야지 맞을 것 같지. B 클래스에 있는 fu 더블이 수행되는 게 맞을 것 같지. 근데 실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D 클래스의 fu 인트가 수행이 돼요. 근데 이게 랭귀지 정의하기 나름인데 C++는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코션을 하나 봐. 코션을 해서 인테저를 플로팅 포인트를 인테저로 바꿔서 D의 인트가 수행된다. 스태틱 스코핑 룰에 의해서 얘를 먼저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오버로딩 된 함수들은 밑으로 이네리트가 안 되는 거야. 한 놈만 오버라이딩 돼도 딴 놈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 스태틱 스코핑 룰에 의해서 이게 이너 스코프이고 이게 아우터 스코프이기 때문에 랭귀지 디자인의 나름일 것 같아. 그거를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fu라는 놈은 이미 오버라이딩 됐기 때문에 이놈들이 다 안 보이는 거라고 지금 밑에서.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룰을 적용시킬 때는 원래 우리가 펑션 오버로딩을 수행시키면 함수를 구별할 때 함수 이름뿐만 아니라 파라미터까지 같이 구별하자가 펑션 오버로딩이잖아. 근데 오버라이딩 계산할 때는 C++에서 이름만 갖고 나가. 그래서 이게 이 둘 다 밑에서 보이질 않아. 우리가 생각하면 얘만 오버라이딩 됐고 얘는 오버라이딩이 안 됐으니까 얘는 밑에서 보여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이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얘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호출하면 이게 코션이 일어나가지고 스태틱 스코핑 룰에 의해서 이게 둘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호출돼서 코션이 일어나서 인테저로 바꿔서 얘가 수행된다. 오케이? 랭귀지 내가 랭귀지 디자인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이거 호출하게 할 텐데. 근데 C++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 그 다음에 포인터 갖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게 뭐죠? 베이스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포인터가 지금 서브 클래스를 포인트하고 있을 때 인테저로 호출하면 얘가 슈퍼 클래스 포인트이다 할지라도 직접 가리키고 있는 D 클래스의 오브젝트 DF의 인트가 수행되는 거지. 이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지. 요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그 시나리오에 딱 맞잖아. 버추얼로 선언되는 인테저를 오버라이딩하고 여기서 이렇게 수행되는 거지. PB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9.5는 오버라이딩 될 게 아니기 때문에 B에 있는 뭐가 수행된다. B에 있는 이 플로팅 포인트. B에 있는 플로트 더블이 수행되는 걸로 수행된다. 요게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고 요거는 스태틱 스코핑 룰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 복잡하지? 이게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과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이 다 들어가 있는 얘기죠. 잘 째려봐봐. 이게 조금 언내추럴한 것도 있어. 내가 보면 요거가 조금 언내추럴해. 이게 인테저는 오버라이딩 됐지만 이거를 오버라이딩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행되는 게 맞을 텐데. 이건 뭐지? 만약에 D.F에 의해 9.5가 얘가 수행되면 어떤 성질에 의해 쓰는 거지? 응? 그 이네리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오버라이딩 되지 않은 슈퍼클래스 함수로 내가 보이는 거니까. 이네리턴스지. 이네리트가 되지 못한 거지, 지금. 이름만 갖고, 이름이 같으면 이네리트가 안 되나 봐. 그렇게 컴파일러 만들었나 봐, C++에서. 알겠지? 뭔가 좀 잘 맞지가 않지. 오버로디드 펑션을 허용해 주면서 이네리트 할 때는 오버로딩 된 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다 안 보이게 해버렸습니다.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이너 스콥이라고 얘기했었죠. 스코핑, 스태틱 스코핑 룰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너 스콥, 스태틱 스코핑 룰을 사용하고, 이너 스콥이고 아우터 스콥이다. B.4랑 9.5랑 이거 두 개? 아니 9.5랑 요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9.5랑 저게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나도 이게 좀 이상해. 왜냐면 밑에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얘기가 되지.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얘는 그 시나리오가 맞지 않지. 이걸 오버라이딩 시켰다고 보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인테저는 오버라이딩 됐지만 더블은 오버라이딩 되지 않은 거지. 또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구가 잘 안 맞아. 어떨 때는 오버라이딩 안 보이고 어떨 때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PBF의 9.5가 얘가 실제 포인터고 슈퍼클래스의 포인터고 현재 서브클래스의 오브젝트를 포인트하고는 포인터고 함수로 쳤는데 9.5인데 아까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코션에 의해서 얘가 수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응?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 랭귀지 만들 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얘만 오버라이딩 된 거지 얘가 오버라이딩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이게 1인투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파라미터까지 다 따져서 오버라이딩을 따진다고 가정하면 얘는 오버라이딩이 안 된 거잖아. 서브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얘가 맞지 않고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맞으니까 B에 있는 거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게 따지면 얘가 이제 설명이 또 안 되지. 두 개가 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벌처 후 더블에서 그 벌처를 지워버리면은 그 경우에는 그 마지막으로 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버처를 지워버리면은 요게 이네리트 받을까? 일로? 지금 그 네.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벌처가 지워져도 결과는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후 더블이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나도 모르겠네. 그 랭귀지가 어떻게 해놨는지, 어떤 룰을 먼저 적용시켰는지,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돌려봐야지 알겠는데. 돌려봐. 시험에 낼지도 모르니까. 근데 기본적인 룰은 지금 약간 이어서 스태틱 스코핑 룰, 다이나믹 메시지 바인딩,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게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랭귀지에서 랭귀지 컴파일러 만들 때 어떤 걸 먼저 적용시켰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그거는 우리가 C 랭귀지에서 그 적용 룰을 다 알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뭐 원리만 알면 되지. 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처를 없애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버처를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저기 틀려지겠죠? 풀출되는 게? 버처를 다 없애면. 모르겠어. 이게 지금 얘기가 이거를 없애버리면 혹시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걸 없애버리면 얘는 이너리티 받지 않을까. 오버라이딩 안 됐으니까. 그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 벌처 후 인트는 있고 그 후 더블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이것만 없애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럼 마지막 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버철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오버라이딩 문제는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시킬 때 룰이 이름만 갖고 하느냐 파라미터까지 보면서 오버라이딩 시킬 것이냐라는 거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얘가 그냥 이게 수행됐다는 걸 보면은 이름만 갖고 오버라이딩 시키는 것 같고 파라미터 신경 안 쓰고 위에 게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치? 근데 이걸 보면 또 쫓아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잘 아구가 안 맞는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룰인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오케이? 나도 이걸 뭐 돌려봐가지고 뭐 어떻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예 뭐 그렇게까지 쫓아가면서 이거를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확실하게 되겠지. D 클래스 B에 이렇게 하면 D라는 거는 서브 클래스의 오브젝트잖아. 메소드 쓸 때 이렇게 네이밍을 해버리는 거지. 스콥 레저널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B에 있는 푸다 라고 하면 이거 확실하게 이게 수행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된 슈퍼 클래스 메소드 호출할 때 클래스 이름 쓰고 띵띵 쓰고 쓰면 된다고. 약간 보이는 거라고.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래서 이거 좀 잘 째려봐봐. 그 다음에 템플릿하고 익셉션 핸들링이 있는데 템플릿은 뭐 이건 또 우리가 파라메터라이즈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가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스택인데 그 스택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정의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택을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스택을 많이 정의했지만 인테저 스택, 캐릭터 스택 따로 선언해야 되잖아. 어?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어레이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 타입을 랄라라고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랄라가 캐릭터다, 랄라가 캐릭터 포인터다, 랄라가 컴플렉스다라는 걸 해주면 매크로 익스펜전이 돼가지고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택에 들어가는 엘리멘트 각각을 따로따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그 타입을 블랭크로 갖다 놔놨다가 이렇게 랄라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그러면 캐릭터 스택이 만들어지는 캐릭터 스택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캐릭터 포인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매크로 익스펜전이라고. 우리가 그 에이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거를 이제 보기에는 폴리모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컴파일 하기 전에 미리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프리프로세서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컴파일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C++ 안에서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템플릿. 이게 제너릭 서브 프로그램이랑 비슷하지 않냐? 에이다 랭귀지의 제너릭 서브 프로그램? 기억나? 있어, 그렇게. 제너릭 서브 프로그램. 솔팅 할 때 인테저 솔트하고 플로팅 포인트 솔트 따로 짜지 말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거 했던 거랑 똑같이. 진짜 그게 코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크로 익스펜션 시켜놔서 두 개를 코드를 만들어 놓고 컴파일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클래스의 타입을 제너럴하게 만들어 놓고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타입을 정해주자. 라는 걸 이제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익셉션 핸들링. 이거는 뭐 객체 지향이랑 상관없는 얘기지. 보통 이게 익셉션 핸들링을 리라이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C++에서 확장한 내용인데 try, catch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짜요. 그러니까 요걸 의미는 요 블락을 수행하는 동안에 뭔가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놈들의 루틴이 수행된다.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 짜는 게 익셉션 핸들링 하기 위해서 C 언어에서는 없는 기능이죠. 이게 객체 지향적이라 앞으로 와야 되지만 좀 더 좋은 C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그 기능이 이제 익셉션 핸들링 루틴이 있다. 오케이. 트라이하고 캐치. 트라이, 캐치, 스로우. 여기 뭔가 n을 던져서 요걸 스택하면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는 거고 여기서 n을 던지면 거기에 타입에 해당하는 놈이 받아서 여기는 코드가 수행된다. 익셉션 핸들링하는 그런 코드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서 객체 지향적인 컨셉하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갖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게 끝난 거고, 다음 시간에는 2주 남은 거지, 우리가? 2주 남은 건데, 여러분들 책에 그거 있지? 객체지향 로직 프로그래밍 있지? 프롤로그 있지? 15.